안녕하세요. 미영쌤입니다. 듣는 특강 제2강 시작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서 프린트 하셔서 같이 보시면 더 편하겠습니다. 자, 11번. 치아 교환면에 발생하는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1번 발치, 2번 임플란트, 3 치은 소파술, 4. 치주 반막술, 5. 치면 열구 소화전세법. 자, 치아 우식증이면 우리가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5번입니다. 치면 열구 전세법이 뭐냐면 치아에 이렇게 보면 홈이 있죠. 가운데 홈이 있죠. 그 홈에 음식물이 자꾸 끼니까 여기를 이렇게 메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끼지 않으니까 충치가 생길 확률이 줄어들겠죠? 예방 방법으로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구강 내에서 치질을 삭제할 때 사용하는 기구는 1번 타구, 2 브래킷, 3 흡입기, 4 핸드피스, 5 센트럴 버큼. 자, 볼까요? 답은 핸드피스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충치를 삭제할 때 이렇게 잉 가라할 때 사용하는 기구가 뭐냐 그렇게 물어봤는데요. 타구라고 하는 것은 침을 뱉는 그릇이고요. 브래킷은요, 기구를 이렇게 매달 수 있게 만든 그런 기기를 뜻해요. 그 다음에 흡입기는요, 석션이니까 뭐 타액이나 이물질이나 긁어낸 것들을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핸드피스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왜 나오냐면 치과 치료 시에 가장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치과에서 대부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충치를 치료하는 거죠. 그럼 충치를 긁어내야 되죠. 그때 핸드피스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기구만 계속 바꿔가면서 안에 있는 걸 갈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피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센트럴 버크는요, 석션하는 고기 힘을 제공하는 장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션하는 그 기계를 뜻합니다. 자, 13번. 마른 약재를 균등하게 세말하여 채로 쳐서 고르게 혼합한 약물의 제형은 1번 고제, 2번 탕제, 3 산제, 4 주제, 5번 좌제. 마른 약재래요. 마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고루고루 차이를 쳤대요. 그럼 뭘까? 가루약이네요. 그쵸? 그래서 답이 3번 산제. 1번 고제는요, 진하게 달여서 농축시킨 반유동 상태를 뜻하고요. 탕제는요, 시험 문제에서 진짜 많이 나와요. 한방에선. 탕제가 왜 나오냐면 액체잖아요. 그래서 급성 통증에서 가장 효과가 많다예요. 급성 통증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뭐야? 탕제. 주제는 약수를 뜻하고요. 좌제는 환이나 정제를 질이나 항문에다가 넣어서 체온에 의해서 흡수되는 약물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환제는 알약이고요. 환자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탕제랑은 좀 달라요. 탕제는 액체니까 바로 흡수해. 그래서 급성 환자한테 좋고 만성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환자 같은 경우는 급성보다는 만성 혹은 허약성 질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번. 병원균이나 독소가 몸 안에 들어왔어요. 항체를 만들어 저항력을 갖게 하는 뜸의 작용은 1. 면역 증진 작용, 2. 진통 억제 작용, 3. 혈색소 증가 작용, 4. 혈액순환 증가 작용, 5. 운동신경 항분 작용.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우선 뜸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혈자리, 우리가 아픈 곳에 대한 혈자리에 뜸을 떠. 그래서 뜨거운 기운을 거기 살 속에 투입시켜서 뜨거운 거니까 염증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안에 통증이나 이런 걸 가라앉힐 때 순환을 시키고자 할 때는 따뜻한 온유법을 쓰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 뜸의 작용입니다. 근데 나쁜 애들, 병원균이나 독소가 들어왔을 때 싸우는 애를 뭐라 불러? 항체죠. 그러니까 항체를 만드는 이런 저항력을 만든다 하면 뭐야? 면역이죠. 면역. 그래서 답이 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에요. 15번. 흉광천자 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환자의 복부둘레를 측정한다. 2. 관장을 하여 환자의 장을 비운다. 3. 환자의 머리에 전극을 밀착하여 부착한다. 4. 환자의 폐소공포증 여부를 확인한다. 5. 바늘이 삽입된 후에는 환자가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답은 뭘까?
답이 5번입니다. 뭐 천자 이렇게 들어가면 외부에서 반을 들어가서 안에 있는 것을 빼낼 때를 우리가 센테시스 천자라고 하거든요. 흉강이니까 이쪽을 뜻해. 앞에서도 뺄 수 있고 뒤쪽으로 내가 이렇게 책상을 감싸듯이 이렇게 해서 뒤에서도 꽂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가슴 흉자입니다. 그래서 흉강천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볼게요. 답이 5번. 환자가 삽입된 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중요한 장기들이 많죠. 그래서 긴 반에 들어왔을 때 잘못 움직이거나 아치! 기침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포가 위험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호흡을 잠시 멈추도록 합니다. 그 이유가 장기 손상을 우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바늘 삽입 시에 기침도 안 되고 시험지에서 요거 뭐 나왔었냐면 흉강천자 포지션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앉은 채로 팔을 올린 후 뭐 늑막강 내 공기를 제거하거나 늑막액을 제거하는데요. 예전에 시험지에서 그림으로도 나왔었어요. 환자는 만약에 내가 이쪽에서 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이쪽 팔을 이렇게 올려주면 넓어지겠지. 그지? 늑막강 이 안쪽이 훨씬 더 넓어지겠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 뒤쪽에서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뒤쪽이 넓어지겠지. 포인트는 뭐야? 넓힌다야. 넓혀서 다른 장기의 손상을 줄이자예요. 아셨죠? 그래서 흉강천자입니다. 1번 볼까? 복부 둘레를 꼭 측정하는 건 뭐야? 복수천자지. 복수천자 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은 복부 둘레 전후의 측정이고요. 그 다음에 복수천자 포지션이 뭐지? 우리 반좌위. 반자위 포지션입니다. 그럼 간호조무사는 복수천자 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환자의 안색이나 바이탈 사인 측정을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양을 갑자기 체액이 빠지기 때문에 환자는 혈압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시험제 많이 나오는 건 복수천자를 우리가 하잖아요. 복수를 빼잖아요. 이 환자한테 줄 수 있는 수혈의 종류는 하고 나옵니다. 뭐야? 알부민 이렇게 됩니다. 체액이니까요. 그렇죠? 관장을 해서 환자 장을 비우는 건 대부분 대장 내시경이겠고요. 머리 전극을 밀착하는 건 뭐야? 뇌파 검사입니다. 뇌파 검사. 폐소공포증 여부 같은 경우는 어느 통에 들어가는 거니까 CT나 MRI 같은 거겠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16번. 다음에 의사소통 기술은 대상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느낌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고 대상자가 말한 사건에 동반하는 감정을 강조함.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대상자가요. 아버지는 내가 입원한 후 한 번도 면회를 오지 않았어요. 내가 걱정되지 않나 봐요. 면담자. 아버지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 서운하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반영. 2번 거절. 3 조언. 4번 자기 노출. 5번 개방적 질문. 답이 뭐죠? 반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나한테 이런 감정이 있어 라고 말했을 때 내가 그것을 바꾸어서 말하면서 아유 그랬구나 그럴 수 있겠네 이렇게 감정이 같이 내가 동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이라고 하는데요. 반영의 정확한 뜻은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해한 것을 다시 말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반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자, 거절은요. 상대방의 어떤 요구나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요. 조언은요. 말을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내가 도움을 주고자 할 때입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죠? 일반적으로. 자기 노출은요. 상담이나 심리 치료할 때 상담자가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 등을 말해주는 겁니다. 보통은 상담자가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하면서 말할 때가 자기 노출입니다. 개방적 질문도 요거 시험도 잘 나오잖아요. 그쵸? 개방적 질문은 응답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 유형.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 간호학이죠. 환자분 이름이 한미영 씨인가요? 이렇게 해요. 그럼 환자가 네 이건 아니지.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환자 입으로 한미영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게 개방성 질문입니다. 우리가 개방적 질문은 환자 입에서 튀어나오게 하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네,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게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을 해주게 하는 것을 개방형 질문, 개방적 질문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17번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천식 환자에게 적용해야 할 체위로 옳은 것은 1번 앙와이, 2번 반자위, 3 절석위, 4 배횡와위, 5 트렌델렌버그 체위. 호흡곤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상체를 세워야겠지. 반좌위. 그럼
근데 왜 세워야 되지? 자, 우리가요 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똑바로 누우면 어때요? 얘 횡격막이 위로 올라와서 폐 공간 확장이 좁아요. 그래서 숨쉬기가 힘들어요. 근데 조금 앉아보세요. 어때요? 와, 숨쉬기 편하죠? 횡격막이 내려가서 폐 공간이 넓어져요. 폐 확장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반좌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하나 있죠. 경추나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환자인 경우에 호흡곤란을 호소해도 반좌이 하면 돼야인데 안 되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측위. 그래서 요거 조심하시고요. 앙와이 같은 경우는 똑바로 눕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눕는 거잖아요. 슈퍼인 포지션. 이런 환자들은 남성의 인공도뇨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포지션이고,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요추천자 후의 자세입니다. 요추천자 할 때는 무슨 포지션? 새우둥 자세. 새우둥 자세인데 끝나고 나면 앙와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바늘 꽂았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뇌척수액의 노출을 방지해야 되고, 또 하나는 두통이 그래서 예방이 되는 거고요. 지혈. 그래서 요추천자 후의 포지션은 앙와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절석이 같은 경우는 시야가 여성분이 아주 잘 보여요. 그래서 분만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성 방광경을 한다거나 아주 잘 보이게끔 하는 게 바로 절석이라면, 배행와이는 시야가 여기밖에 안 돼. 그쵸? 환자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벌렸기 때문에 요만큼밖에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분만 같은 경우를 우리가 배행와이에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쵸? 골반이 다 안 벌어지죠? 근데 간단한 질정이나 내진이야. 그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행와이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지 푸실 때 이거 조심하시면 되시겠고요. 배행와이가 시험지에 많이 나오는 것은 복부검진 포지션입니다. 복부검진 할 때 잠깐만 무릎 세워보세요. 의사가 그래요. 왜? 배를 한번 꾹 만져보기 위해서인데요. 복압을 떨어뜨려서 내가 이렇게 확인하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환자가 다리를 쭉 펴면 어떻게 돼? 복이 확 올라가서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복부검진은 배횡와위. 그리고 여성의 인공도뇨도 배횡와위. 트렌델렌버그는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머리는 낮추고요, 다리를 올렸어요. 여러분 생각에 다리를 올렸다는 건 다리에 있는 정맥류가 심장으로 다시 와. 그럼 심장에서 후아우 다시 호흡을 해서 산소를 섞어서 어디 갖다 주려고? 뇌에 갖다 주려고. 그러니까 샥 포지션이죠. 트렌델렌버그는 보통 샥 포지션으로 가장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모성에서는요, 산후 출혈 시에 간호중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했을 때 거상이지. 그러니까 하지를 올려주지. 그래서 트렌델렌버그고요. 또 하나 하지 절단 올려야죠. 거상이죠. 이것도 트렌델렌버그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18번 당뇨 환자의 발 관리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발에 상처가 있는지 매일 확인한다. 2번 튀는 발견 즉시 손톱깎이로 제거한다. 3. 상처난 발가락 사이에 보습 로션을 발라준다. 4. 발을 보온하기 위해 뜨거운 열 패드를 제공한다. 5. 새 신발은 딱 맞는 신발로 오전에 구입하게 한다. 답은 뭘까요? 당뇨 환자니까 발에 상처가 있는지 매일 확인하는 답이 1번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요, 피가 어이 끈덕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감각도 떨어지고요, 염증이 생겼을 때 괴사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나 저기 맨 아래 엄지발톱 쪽에 괴사가 가장 많이 생긴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쪽까지는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발에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병원 내원입니다. 집에서 소독돼야 안 돼? 안 돼. 본인이 그거 막 잘라내고 해도 안 돼.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괴사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 발톱 어떻게 깎아? 일자로 이렇게 둥글게 막 후벼 파시면 안 돼요. 세균 감염 되고요, 괴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눈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병원에 가시고. 아니 선생님, 발가락 사이에 로션 바르면 건조하지 않아서 좋은 거 아닌가요? 상관없어. 이게 발가락 사이에 발 전체 로션은 발라도 돼요. 하지만 발가락 사이에 로션을 바르면 얘네들이 미생물의 증식을 일으켜요. 그래서 발가락 사이에는 로션을 바르지 않고 전체적으로 로션을 바르는 겁니다. 발가락 사이 땡! 요거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발을 보온하기 위해서 뜨거운 열패드라면 여러분 생각에도 감각이 떨어졌다 했지. 그럼 뭐가? 화상에 될 수 있습니다.
새 신발, 딱 맞는 신발 안 되죠. 당뇨 환자분들은 그래서요, 말초순환 장애가 있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구입하셔서 신으셔야 됩니다. 19번, 급성기 B형 간염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 그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신체 활동을 격려한다. 3. 고칼로리 식이를 제공한다. 4. 분변이 묻은 환희는 소각한다. 5. 면도기는 공동으로 사용해도 된다고 말한다. 답은 뭘까요? 급성기 B형입니다. 3번 고칼로리 식이입니다. 요거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한번 볼게요. 우선 B형 간염은 혈청 감염이에요. 그쵸? 뭐 내가 수혈 받아도 당연히 감염 되겠지만 B형 간염 환자 바늘 내가 찔렀어. 근데 캡 씌우다가 찔렸어. 그러면 나도 감염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용한 주사 바늘은 우리가 캡을 씌우지 않고 손상성 폐기물에 바로 버리잖아요. 그쵸? 자, 급성 환자입니다. 수분 섭취 제한을 한다? 이거는 부종이거나 혹은 복수가 많이 찼을 때만 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복수가 많이 차서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는 수분을 반드시 제한하셔야 돼요. 신체 활동 격려하면 안 되지. 이럴 때는 급성기잖아. 그러니까 환자 우선 안정 취하게 하는 게 가장 먼저고요. 칼로리는 어떤 칼로리냐면 고단백식이 우선 첫 번째. 그 다음에 고비타민 식이. 그 다음에 저지방입니다. 저지방. 그 다음에 알코올도 제한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요. 간에서 하는 게 뭐예요? 간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 뭐야? 담즙. 그러니까 지방을 내가 먹게 되면 간이 지금 급성기고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담즙을 만들어내야 되지. 힘들겠지. 그래서 지방을 먼저 제한합니다. 하지만 빨리빨리 회복하는데 필요한 건 누구야? 단백질과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고단백과 고비타민이 되겠죠. 지금 술 먹으면 돼안돼? 안 되겠지. 해독 기능 떨어져 있고 얘 지금 쉬어야 되잖아. 알코올도 제한해야죠. 그 다음에 분변이 묻은 환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면도기는 공동을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혈청 감염은 이렇게 찔리거나 이렇게 공동 사용되는 거, 이렇게 뭐 피가 날 수 있는 것들은 절대 공동 사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본태성 고혈압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염분 섭취 권장, 2번 규칙적인 운동 권장, 3번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권장, 4. 비만인 경우 체중 증가 권장, 5. 정상 혈압인 경우 임의로 약물 중단 권장. 우선 본태성 고혈압 환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답이 2번 규칙적인 운동 권장입니다.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건 1차성 고혈압이고요. 원인이나 질환이 특별히 없지만 수축기가 140 이상을 찍고 이완기는 90 이상을 찍었을 때 우리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환자들에게 염분을 내가 짜게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 수분을 끌어당기게 되지. 그러니까 혈압이 더 올라가지. 그래서 저염 시기를 하시게 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이 아니라 우선 돼지기름이나 이런 것들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많은 음식 안 됩니다. 그 다음 비만인 경우에는요. 우선 체중 증가는 빨리 감량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저지방 시기로 하셔야 되고 운동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또 정상 혈압이 딱 돌아왔어. 그렇다고 해서 약을 내가 임의로 끊으면 안 돼. 당뇨 환자나 고혈압 환자는요, 임의로 약을 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리 질환이라고 해서 만성 질병이나 이렇게 지금 고혈압, 심장병, 당뇨 이런 경우는요, 반드시 의사에게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 21번. 중이염 수술 직후에 환자에 대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조기 이상을 하도록 격려한다. 2번 이명은 정상 반응이라고 말한다. 3. 고개를 숙여 머리를 감게 한다. 4. 기침이 나오면 입을 벌리게 한다. 5. 빨대를 사용하여 물을 마시게 한다. 중이염 수술 직후입니다. 귀 수술했네요. 답은 4번. 기침이 나오면 입을 벌리게 한다. 기침이 나오면 우리 보통 아이취 이러면 압력이 팍 올라가죠. 기침할 때 입을 벌리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귀로 압력이 세지 않아요. 그래서 귀를 수술했다 하면 귀의 압력을 낮춰야 되는 거고, 코를 수술했다 하면 코의 압력을 낮추고, 머리를 수술했다, 눈을 수술했다, 압력을 낮춰야 돼. 그 첫 번째 뭐야? 포지션이지. 올려야지. 그쵸? 그래서 이런 환자들인 경우에 우리가 웬만하면 조금 앉아있도록 합니다. 압력을 낮춰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조기 상태 안 돼. 움직이면 안 돼.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그 다음에 이명은요, 즉시 내원하셔야 돼요. 아니, 귀 수술했는데 웽웽웽웽? 뭐가 이상하잖아요? 빨리 병원 가야 됩니다. 고개 숙이면 아까 얘기했지만 압이 상승하죠.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빨대, 압력 상승하죠? 안 돼요. 대부분 이쪽 수술했을 때는 압력을 낮추는 간호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 포인트입니다. 자, 22번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의 자가 진단법으로 옳은 것은 1. 린네 검사, 2. 알렌 검사, 3. 이경 검사, 4. 안저 검사, 5. 팔렌 검사. 답은 팔렌 검사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은요, 우리 엄마들에게 흔한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벌레를 짤 때 이렇게 하는 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어떻게 자가 진단을 하면 좋은지. 팔렌 검사인데요, 양손을 90도 꺾어요. 손등을 마주해요. 이렇게 해서 1분 동안 유지하는데 너무 아프다 막 이러면 오잉? 여러분도 수근관 증후군이 되신 걸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근데 뭐 이 정도 했는데 조금 했는데도 막 너무 아프시면 병원에 가보시고요. 뭐 이분이 뭐 괜찮은데 하면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입니다. 이거 뭐 별다르게 뭐 따로 검사해야 되나? 이 린네는요, 린네 검사는 청력 검사고요. 알렌 검사는요, 손에 그러니까 혈액을 담당하는 이런 동맥을 압박했다가 내가 풀러. 그러면 색깔이 분홍색으로 변하는지 보는 검사를 우리가 알렌 검사라고 해요.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책에도 가끔 나와요. 그죠? 혈관 꽉 눌렀다가 떼면 색깔이 변하는지 보는 거지. 이경은 귀 이자지, 그러니까 귀를 검사하고, 안저는 눈이고, 이렇게만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23번입니다. 난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달 배란을 한다. 2. 태아가 발육하는 장소이다. 3. 주기적으로 내막이 떨어진다. 4. 호르몬을 분비하여 임신이 유지되게 한다. 5.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되는 장소이다. 난관에 어디에서 수정이 이루어진다고요? 난관의 팽대부 기억나시죠? 자궁이 있어요. 요렇게 난관. 그런데 여기 중에서도 여기 자궁 쪽에 가까운 팽대부에서 딱 만납니다.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답이 뭐야? 5번. 매달 배란을 하는 것은 난소. 그래서 난소는 또 여성의 호르몬을 또 분비를 시켜요. 그죠? 에스트로겐, 여성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렇게 여성 호르몬을 또 분비시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태아가 발육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자궁이고요. 주기적으로 내막이 한 달에 한번 똑똑 떨어진 자. 요거 이제 자궁 내막에 이제 자궁 내막 자체가 막 출혈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나 임신할 거야, 애기 들어올 거야, 준비할게. 요 내막이, 준비된 내막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똑똑 떨어져 나가는, 요게 바로 생리, 월경인 거죠. 그 다음에 호르몬을 분비해서 임신이 유지되게 하는 건데요, 임신 유지 호르몬 뭐야? 프로게스테론이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하면 여러분은 임신 유지 호르몬, 이걸 먼저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24번. 태반이 만출되는 시기로 옳은 것은 1. 분만 1기, 2. 분만 2기, 3. 분만 3기, 4. 분만 4기, 5. 산욕기. 태반이 만출되는 건 분만 3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분만 1기는 뭐야? 개구기. 그래서 자궁문이 다 열렸어요. 여기까지가 뭐야? 분만 1기입니다. 다 열린 건 몇 cm지? 10에서 11cm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태아 심음을 잘 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관장을 미리 합니다. 관장을 하는 목적은 뭐죠? 우리가 분만을 자연 수축을 뭐 일으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분만을 하는 당시에 우리 산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장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쉐이빙, 상모를 하죠. 털이 난 방향, 상모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시간 간격으로 방광을 반드시 비워줍니다. 그렇게 해야 방광 계속 비워줘야 우리가 나중에 분만을 하고 나서도 방광 손상이 전혀 없고요. 또 산모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방광 소변이 계속 차면 분만의 진행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시간마다 배뇨를 시켜주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분만실로 이동하는 겁니다. 초산모는 몇 cm에 가지? 초산모는 10에서 11cm 다 열리면 가고요. 경산모는요 6에서 8cm에 이동한다. 분만 2기입니다. 이제 다 열렸어. 힘 빡 줄 거야. 뭐가 나와? 애기죠. 응애. 자, 태아 만출 시기를 우리가 분만 2기라고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분만 2기에 복압을 주는 시기이다. 힘을 줘서 분만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발로 시기에 태아머리가 똑같이 계속 보이는 시기에 리도카인으로 마취를 하고 회음절개를 실시합니다. 회음절개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요, 열상 방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분만 2기가 진행이 되고요. 아기 머리 딱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탯줄이 목에 감겨있는 것부터 풀러주고, 그 다음에 닦아주고, 우리가 기도 확보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의 생각에는 아니 이거 석션부터 먼저 해주고 나서 탯줄도 풀어주면 되지 않나요? 태반은 아직 붙어있어. 여러분 생각에. 그죠? 이거 닦아준다고 되겠어요? 태반 붙어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풀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탯줄을 먼저 감겨있는지 확인한다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분만 3기는요, 애기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돼? 이제 태반이 나와야 되겠죠? 태반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태반이 다 빠져나왔을 때 태반이 조금이라도 뱃속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자궁 속에. 그래서 태반 결손 유무를 확인한다가 제일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 태반은 요만해 조금만 남아있어도 그것으로 출혈이 일어나고요. 그걸로 산후열이 일어납니다. 감염이 일어나죠. 그래서 태반 결손 유무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반이 나오고 났으니까 자궁은 어떻게 돼? 다시 수축을 하게 되죠. 딱딱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딱딱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자궁저부 마사지. 그 다음에 자궁저부에 아이스팩 대주고, 또 옥시토신 주사도 주고, 그 다음에 하지는 상승을 좀 시킬까요? 네, 혹시 산출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출혈인지 아니면 오로인지 빨리 분류하시고, 소변량 체크하시고 빨리 간호사 불러야겠죠. 아셨죠? 요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천천히 다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만 4기입니다. 회복기예요. 분만하고 나면 한두 시간 정도 회복실에서 쉬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자궁 출혈과 오로 요거 잘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 회음부도 잘 관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음부가 너무 막 퉁퉁 부어있어. 심하게 부어있어. 막 이만큼. 그러면 그 혈종일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담당 의사에게 보고하셔야 되고요. 환자 이렇게 오한을 호소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병인가? 산후열인가? 아니, 이것은 태아와 양수가 다 빠졌기 때문에 체온 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떠민 거라서 이럴 땐 따뜻한 미온수를 주거나 아니면 담요를 덮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번 산욕기인데요. 임신 전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거라서 한 6에서 8주 정도 소요됩니다. 자, 25번. 모유수유 중인 산모의 유방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1번 유즙을 짜내지 않는다. 2. 유두를 비누로 씻어준다. 3. 유방을 탄력붕대로 단단하게 감아준다. 4. 더 이상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한다. 5. 유관을 따라 손가락으로 돌려가며 유방을 마사지해준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우선 모유수유 중에다가 여러분 줄 그어 놓으시고요. 유방우열, 우리 엄마들이 얘기하는 나 이제 젖이 도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답이 5번입니다. 마사지를 하고 핫팩을 좀 대줘서 풀어주고 그러면서 바로 수유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비수유부가 유방우열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마사지도 안 돼. 온요법 안 돼. 맹요법에 이렇게 바인더를 꽉 조여놓죠. 완전히 달라져요, 답이. 그렇기 때문에 모유수유 중인지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산모인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있고요. 유즙을 짜내지 않는다는 비수유부예요. 그 다음에 유두를 비누로 씻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유두는 비누로 씻어내면 유두 균열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요. 그냥 가볍게 닦기만 하십니다. 유방은 탄력붕대로 단단하게 감아주는 게 바로 비수유부이시고요. 더 이상 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하지는 않죠. 그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공부하시기 힘들지 않게끔 하려고 조절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것까지 설명하지? 라고 하시겠지만 그것까지도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이팅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